조회수 제일 높은 영상이 어떤 거야? 이제 그 펜타닐 중독자들이 이제 좀비처럼 걷는 이유라고. 나 실제로 봐요. 왜냐면 그게 너무 이슈가 되고 우리나라가 원래 다 나도 그냥 기억에 마약 청정국이다 이랬는데 이제 막 친구들한테 들어오면 실제 마약 사범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막 재판에서도 엄청 많이 다뤄지는데 더 문제는 청소년들에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 펜타닐이라는 게 내가 병원에서 이제 암 환자들한테 처방하는 약이거든. 실제로 그냥 처방하는 약이야. 진통제야. 어떨 때 처방하는 거야? 암 환자한테 너무 아플 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붙이면은 약의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어. 호흡을 안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가끔 이게 파스라 생각해가지고 아프니까 막 두세 개 붙이면은 위험하구나. 호흡이 억제돼가지고 응급실로 막 오고 그래. 원래 근데 용도로 몸에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야. 피부로 흡수돼서 이게 3일 동안 지속되는 건데. 천천히 나오는 거야. 천천히. 그래야 중독이 잘 안 되거든. 그치. 약효가. 근데 이게 마약이 싸버리니까 이게 청소년들한테 쫙 퍼지고 쉽게 있어서 구하는구나. 미국에서도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이게 싸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슈가 되니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 해약들의 어떤 그 이유와 경로를 좀 설명한 영상을 찍었지. 그 연령대가 낮아진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본인이 시작할 때 이게 중독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 다 호기심일 거 아니야. 호기심과 권유.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그 피어 프레셔라고 청소년들은 내가 속한 집단에서 벗어나기 싫은 욕구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야, 어려운 말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아까 진승이가 그냥 같이 하게 된 이유가 그런 거야. 그치. 우리를 바보. 미안하다. 빠지기 싫은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근데 누군가는 사실 이걸로 돈을 버는 거란 말이야. 그 돈을 버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청소년들의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씩 그냥 권하는 거야. 처음에는 싼 가격으로. 그러면은 중독이 되면은 돈을 구해오는 거야. 근데 청소년들은 부모 돈으로 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게 진짜 얼마나 해롭냐면은 이게 그냥 뇌를 약간 파괴해 버리거든. 이게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려면은 도파민이라는 게 필요해. 그치, 도파민. 그래서 쥐한테 도파민 수용체를 없애버리면은 쥐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굶어 죽어. 아이고. 눈앞에 먹이를 줘도 먹이를 먹으러 안 가. 의욕이 안 나니까. 근데 입에다 먹이를 주면 먹어, 맛있게.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는데 중요한데 마약이 무서운 게 이 행동의 동기를 가져가 버려. 맞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약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져 버리는 단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사는 이유가 그냥 내가 뭔가 행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오로지 그냥 마약이 돼버리면은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하나의 기계가 돼. 이 마약을 소비하기 위한 하나의 기계. 보통 마약을 하면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하잖아. 가정적이었던 사람, 뭐 회사 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마약만 하네? 이게 원래는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주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리고 이 마약만 하게 되는 거야. 입이 나도 몰랐어. 아니, 지금 너무 놀라운 게 입이 한번 터지니까 장난 아니지. 진짜 장난 아니지. 참이라 근데 진짜 우리가 똑똑해 보여. 위험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심각한 건지는 몰랐어. 진짜. 마약이 된다 진짜. 의학 드라마 리뷰도 하잖아. 맞아. 그럼 리뷰할 때 고증이 잘 된 드라마, 잘 안 된 드라마. 궁금하다. 이거 진짜 이게 궁금하다. 구별이 되잖아. 왜냐면 의학 드라마 진짜 매니아. 나 웬만한 거 거의 다 보는데. 진짜 진승이 하고 싶은 말 하나 있을 거야. 고증이 잘 된 드라마는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이제 공황장애라던가 우울증 이런 부분들을 너무 잘 그려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남자 배우가 공황 발작을 딱 회사에서 하는 장면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숨쉬기 어렵고 막 답답하고 이런 장면들도 굉장히 좀 잘 연출한 부분이 있고 정신과 의사로서 좀 싫은 드라마는 몇 개가 있는데 의사랑 환자랑 자꾸 사귀고 내 제일 싫어하는 거. 막 그런 게 있어. 나올 때마다 이야기. 막 나올 때마다 이야기. 의사가 막 내 환자가 지금 힘들다고 그럼 막 진료실 뛰쳐나가. 그러더니 막 찾으러 다녀. 환자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막 이래. 그런 거 볼 때마다 그러면 예약된 환자를 누가 치료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원장님 마인드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봐야지 왜 밖에서 보냐.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의 성공 사례 중에 하나가 러브 스토리가 없었다. 아예 없지. 로맨스가 아예 없어서. 근데 보면서 아슬아슬하고 막 이랬던 건 백강혁이랑 천장미랑 사귈까 봐. 왜냐면 내가 로맨스를 못 써. 황유림이랑 눈이 맞더라. 아예 못. 3년을 병을 다니고 거기서
어머니 간병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거를 바라는 어떤 그 마음을 좀 충족해주는 맞아. 그게 있어. 쓰는 사람도 되게 신나는 게 의사 입장에서도 내가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 보면 마음 안 좋거든. 그러니까 나는 쓰면서 백가역 같은 사람 있으면 다 살릴 텐데라는 생각으로 썼으니까 되게 신나게 썼지 나도. 천재 캐릭터를 만들 때 인성까지 완벽하게 하면은 작가 입장에서 재밌게 쓰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천재를 만들면 결함을 하나 만드는 약간 거지. 서장훈처럼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래야지 이게 재밌거든. 그래야지. 농구 천재인데 성격에 완전 결함이 있다. 막 너무 인성 이런 좋아가지고 것처럼. 막 오케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뒤에서 인상 찌푸리고 있잖아. 그래야 재밌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서장훈이 그게 매력 있는 예능인이 된 이유야. 장훈이 그러면 캐릭터 차원에서 성격을 이렇게 일부러 만든 거야? 일부러지. 예능 천재네. 꼭 그렇지는 않아.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전학생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창현이는 내과, 낙준이는 이비인후과, 진승이는 정신건강의학과. 이 각자 그 과를 선택하는 게 뭐 이게 뭐 성적 같은 건가 아니면은 아니면은 보통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2등으로 졸업하게 됐어. 2등으로 졸업하게 됐는데 그러면은 말한 대로 그 성적 같은 것도 있긴 해. 왜냐면 뭐 하고 싶어하는 과들이 좀 몰리긴 하니까. 그래서 과를 내가 먼저 결정을 했어야 됐어. 그 이득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기로 했어. 그럼 나는 바꿔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됐어. 그래가지고 주변에 추천도 있고 해서 피부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의과대학 들어오고 했던 거는 사실 그 생과사의 정점에서 그 감정이 되게 오가는 그런 걸 보고 싶었어. 그러려면은 피부과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물론 분명히 좋은 과고 도움이 되는 과지만 아니 2등, 3등 같이 가면 안 돼? 같은 과로? 피부과 한 명밖에 안 뽑았어가지고 그런 과들이 있거든. 인원이 저게. 그래서 피부과 안 한다고 한 수요가 다음에 따로 있고. 이제 한 2, 3개월 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내과를 맞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과 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이 어디지?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아산병원 지원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과 하고 호동이가 그래서 아산병원 그걸 걸 그. 맞아. 이름 있어. 인플루언서. 이름 있어. 이름 있어.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기부자. 이런 거 알려야 돼. 이런 거 알려야 돼. 가구도 있어. 가구도 있어. 크게 있어요. 인플루언서. 거기 중간 들어가면 엄청 딱 네, 맞습니다. 오해 기부자. 아니 이 형 의외로 좋은 일을 많이 해. 그 기부액에 따라 이 크기가 다른데 맞아. 호동이 건 크기가 커. 우리 기업이야 기업. 우린 좀 작아. 우린 좀 작은데. 우리는 되게 자세히 봐야. 역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아주 진짜 애들 아플 때마다 이 형이 엄청 돕거든. 인플루언서라서 그래 아산. 엠버서더. 좀 본보기 많았네. 그렇지. 근데 나보다 애가 훨씬 많았어. 아니 그래서 낙준이가 과 선택할 때 번복을 너무 많이 해서 배신의 장미라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창현이보다? 왜냐면 나는 이제 학생 때 실습 돌면서 좀 심신이 지친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가야겠다. 재활의학과에 가서 조금 안정적이고 편한 좀 레지던트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3월을 응급실을 돌아버린 거야 내가. 근데 막상 응급실 해보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런 게 재밌는데? 나 그래서 좀 액티브하게 하는 과를 해야겠는데? 라고 해서 그때 안과가 인기과였거든. 안과. 그래서 안과, 피한성. 이렇게 되면 안과 액티브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과를 일단 선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안과 지원해서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 안과 너무 꼼꼼한 거야. 너무 꼼꼼해. 아무리 궁금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른 데 막 외과 수술 같은 거 보면 피난자 피부 석션 이렇게 하잖아. 여기는 피난자 면봉! 그럼 면봉으로 막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그걸 못 하겠더라고. 막 이렇게. 너무 상세하구나. 면봉으로 쭉 빨아들여야 돼. 항상 현미경 같은 거 뭐 이런 내가 거. 성격이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 못 하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렸어. 안과 못 할 것 같아. 돌 때마다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 그러니까 이제 남는 과가 잘 없어가지고 그래도 나 뭐 장학금도 주시고 했던 내과 교수님이 야 낙준아 너 갈 데 없으면은 내 과로 와라. 제가 내과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병원에 있는 이비인후과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 야 이번에 이비인후과 빵 터날 것 같다. 너 원래는 다른 병원에서 인턴하면 못 뽑는데 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원을 해보라는 거야. 나 그때까지 이비인후과 관심 아예 없었거든. 근데 서울병원에 지금 와이프가 된데 여자친구가 거기 인턴을 하고 있었어. 내가 데이트를 거기서 몇 번 해봤거든. 한 병원이 가보면은 병원 크고 좋아. 나 거기 입원했었어. 그리고 맞아. 병원 밥이 진짜 맛있어. 나 거기 입원해서 병원밥 맛있었어. 그
우리 학교 병원은 막 이렇게 보쌈이 나온다. 잘 나오지도 않지만 보쌈이 나오면 한 2점 정도 이렇게 딱 줘. 그것도 특식이야, 특식. 특식이야. 근데 삼병원은 보쌈이 자율배식이야. 미쳤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준다고? 거기도 돈 좀 내고 거기도 이건 한판 달자. 밥 먹어. 거기도 달자.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라고 하니까 이제 가봤지. 교수님들도 되게 잘해주시고 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가야겠다.